물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병자리 분들께 안정적인 한때가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번 주부터 들었고요. 이번 주도 그 안정감을 기반으로 물병자리 분들께서 진짜 하루하루 불안감에 떨어 있으셨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잘도 괜찮겠다. 이제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잘못되면 어쩌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랑 즐겁게 지내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실감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병자리 분들께서는 사실 뭔가를 더 시도하거나 발전적으로 도전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그 자리에서 더 풍요로운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이롭다고 보여지시고, 그리고 물병자리 분들께 어떤 제안 같은 거를 누군가가 자꾸 하실 수도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물병자리 분들은 어떤 것도 시도를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래 계약도 사실 이번 주 한 주간은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왜냐면 지금 물병자리 분이 계신 그 자리, 직장, 그리고 집,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도 다 좋은 한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더 내가 욕심을 내면 지금보다 더 못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한때이기 때문에 내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힘쓰면 좋은 그런 한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물병자리 분들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시즌이라기보다는 내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사람들에게 또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경제적인 게 그렇게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은 아직 안 드나 봐요. 그러니까 물병자리 분들 혼자 쓰기에는 괜찮은 돈인데 남들과 이렇게 내가 한 턱을 낸다던가 선물을 해준다던가 통 크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병자리 분들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정보적인 것들 혹은 조언 정도, 얘기를 들어주는 것 정도이지 뭔가 금전적인 도움을 준다던가 하는 거는 물병자리 분들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고민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병자리 분들께 고민 상담을 받고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병자리 분들도 누군가에게 너 요즘 진짜 잘하고 있다, 대견하다 라는 얘기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한때입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이 사실 경제적인 거는 내가 쓸 정도의 여유는 있지만 이게 막 엄청 사치를 부린다던가 엄청 크게 집을 살 수 있다, 차를 산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 거주비, 막 최저로 내가 써야 되는 돈들 빼고 여윳돈이 살짝 남는다 정도라 엄청 풍요롭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물병자리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내가 돈에 쪼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금전운도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투자랑은 결이 다르시기 때문에 아마 물병자리 분들이 그렇게 땡기지도 않으실 건데 주변에서 자꾸 물병자리 분한테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실 자기들이 잘 모르는 채로 나 대신 한번 해봐 이런 느낌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곳에 몸담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병자리 분들께 이동운이 없기 때문에 이직은 취업운은 사실은 없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물병자리 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쭉 유지하는데 그 안에서 최대의 효율이 난다라고 보여져서 매출이 엄청 급성장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껏 조금 높게 찍혔던 매출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여지네요. 직장인분들도 내 성과가 엄청 대단하게 눈에 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인정은 받을 수 있다 해서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애운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연애운이 막 엄청 눈에 띄는 시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 싱글이신 분들도 지금 내 상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내 일상을 너무 어지럽히는 사람과의 인연은 피하려고 노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병자리 분들이 대체로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몰두를 하시는
그런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만큼 좋아해주는 사람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돈을 쓰고 감정 낭비를 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눈에 확 튀는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물병자리 분께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표현하시는 모습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진중한 마음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의 온도차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상대라 물병자리 분께서는 그냥 친구 정도로 지내면서 내가 얘랑 관계 진전을 위해서 막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한때시네요. 그래서 연애가 딱 진전이 되는 시기는 아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지만 그게 잘 안 풀려나가는 시기라고 보는 게 낫고 이런 시기에는 차라리 어차피 대인관계는 좋다고 했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뭐 내 애인 상대여도 당장은 애인 삼아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지인처럼 지내다가 안면을 트고 같이 활동하는 시간들을 늘려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한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커플이신 분들은 서로 지금 되게 애착심이 강해지는 그런 시기네요. 막 엄청 대단한 일이 있으신 한때는 사실은 아닌데 커플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없으면 뺏기면 안 된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좀 갖고 그 사람한테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칫 과해지셔가지고 물병자리 분들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애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뭐 이런 거죠. 나 오늘 놀러 갈게 물병자리야 라고 애인이 말하면 아니면 남편이 말하면 뭐 와이프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상대방이 나 어디 놀러 갈래 이러면 안 돼. 너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마. 나랑 왜 안 만나? 약간 이렇게 집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속을 할 수 있고. 당장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 그 파트너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 물병자리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안타까운 게 물병자리 분들이 대체로 그 우리 파트너한테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는 이미지가 보이긴 해요. 근데 구속하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이제껏 잘해왔던 게 다 이미지가 무너지고 상대방도 물병자리가 다 잘해주고 좋은데 나한테 이럴 때마다 진짜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속에 가만히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한 집착은 모든 관계의 독이니까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디 가가지고 바람 피고 오고 이러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너무 위험을 자처하지 마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우리 물병자리 분들 가운데 내가 재회를 바란다 라고 하면은 내가 엄청 기고 막말로 나 좀 만나줘 누구야 이렇게 빌어서 만난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본인에게 좋은 상대라기보다는 사실 버거운 상대라고 계속 읽혀져요.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활동들에 더 눈이 가시는 사람이라던가 아니 물병자리 분들의 헌신과 애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던가 하는 등의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선택을 내가 굳이 노력을 해가지고 받아낸다라는 느낌이라 재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가능은 하다. 내가 빌고 울고 매달리면 가능은 하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하라는 말씀은 안 하겠지만 사실 재회는 뭐 객관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좋으면 다시 만나고 싶은 게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또 만나지 말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그래도 연애는 좀 무난하게 보여져서 막 엄청 좋다라고 말은 안 해드렸지만 대체로 금전운이든 대인관계운이든 직장운이든 전반적으로 무난하시고 풍요로움이 또를 맞았고 이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오늘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소소한 기쁨을 주기 좋은 한때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오랜만에 즐거운 운이 좀 들어오긴 하셨으니까 이 여유로움을 좀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병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잠수 타는 거를 경험하셨거나
막말로 뭐 내 애인, 썸남, 썸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잠수를 타서 속상하거나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거래처도 묵묵부답인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소하게는 뭐 미용실 내가 예약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연락이 안 온다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발송받아야 될 게 있는데 배송 지연이 돼서 뭐 아예 주문 취소가 되신다던가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시네요. 그래서 만약에 직업이 조금 무난한 뭐 회사원이시다라고 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물류나 해외 뭐 수출입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사업을 하시는데 배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신다면 그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뭐 배달원이 뭐 사람이 안 구해져가지고 배달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연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나마 무난하게 가실 수 있는데 문제는 물고기자리분들 스스로도 뭔가 내 일의 진척이 잘 풀려나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다 때려치고 싶어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재능이 없나 봐 그냥 끝낼까 봐 아, 난 진짜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자기 비하도 하시고 사람들이랑 만나기 싫어하는 대의기피증도 살짝 보여지시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자리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일에 대한 진척도 너무 답답하시지만 내가 누군가와 대면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고 만약에 SNS나 뭔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그래도 내가 사람을 많이 대면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활동들도 좀 중단을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엄청 큰 구설수가 있다 이렇다기보단 물고기 자리분들이 이제껏 없던 기력을 끌어다가 썼던 힘들을 이 방전된 배터리처럼요. 이제 나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지쳤어. 노력하는 거 힘들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번아웃이 오신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도 보이고. 그래서 사실 어떤 운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좋은 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차라리 좀 더 명쾌한 해설일 것 같아요. 속상하실 수는 있지만 뭘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쉬어가시는 때로 가져가시는 게 차라리 낫고 강제적으로 누군가가 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먼저 휴가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사실 이런 운이 뜨면은 저는 직장 퇴사가 되실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개인 상담을 해드릴 때. 그래도 잘리는 운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런 거죠. 너 좀 쉬고 나와. 우리 회사 사정이 안 좋다. 뭐 내가 너를 파트로 쓸 생각은 없었는데 원래 그냥 정직원이었는데 계약직으로 한번 다녀볼래? 라던가 파트타임으로 돌려볼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휴식을 가져가시는 게 물고기 자리분들께 좋고 직업은 대인관계운 다 안 좋죠. 못 나가고 일을 안 하니까. 사업운도 좋다라고 보여지기보단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잠깐 클로즈 하시고 죄송한데 물품 수급이 안 돼가지고 쉬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뭔가 보너스 개념의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흐름이어서 뭐 가령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같은 걸 받을 수 있다던가 회사 다니시는 분은 사실은 회사 다니시는 흐름은 보여지진 않지만 뭐 이전에 내가 추가로 일했던 추가 수당에 대한 돈이 지금 들어온다던가 소소한 돈은 들어오시긴 하는데 금전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도 어려울 거고 가족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물고기 자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나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의 감정선도 내가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카드 뜨면 뭐 상담도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말을 해드리긴 하는데 우리 물고기 자리분들의 흐름 자체가 사실 누군가와 대화도 하고 싶어 하시지 않기 때문에 괜히 돈을 들여서 병원을 가거나 이런 것도 거북해 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집에만 있거나 아니면은 등산이나 산책을 하시더라도 사람들 많은 시간대 뭐 저녁 6시, 7시가 아니라 막 12시, 1시 이런 시간에 사람들 안 마주치면서 잠깐 바깥 나들이 하고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연애운도 사실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보통 이 흐름이 나오면 첫 번째로 느껴지시는 상황은 누군가가 있으셨는데, 좋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묵묵무답이다, 연락이 안 온다, 날 차단했나 보다, 이런 걸 깨닫고 많이 속상해하시는 흐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래도 상황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솔로이신 분들은 이전의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새로운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주말쯤엔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내 마음을 약간 흔들 만한 사람이 들어올 순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내 눈에 예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괜찮다라고 내가 느낀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지만, 이번 주 한 주간은 사실 뭐 큰 진전도 없고 그 사람이랑 얼굴만 알게 된다던가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아는 정도라 막 연애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뭐가 되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커플분들은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해지죠. 우리 시간을 가지자, 헤어지는 연습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이 속상해 하실 수 있고, 근데 다행인 건 물고기 자리분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대요. 근데 부부관계이신 분들은 이혼이 많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청 싸우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각방을 쓰는 것도 되게 불편할 정도로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 머리 좀 식히고 올게, 뭐 본가에 들어가서 조금 쉬다가 올게,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실망하고,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바에는 나 혼자 살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에 대한 리딩을 아까 살짝 해드리긴 했는데, 진짜 재회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그래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재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우린 끝이 아닐 거야 라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이별을 경험하신 이유에는요. 근데 이 흐름이 헤어지고 나서도 물고기 자리분들께서 우리 그래도 언젠간 다시 만날 거야, 한 달 뒤, 반년 뒤에는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살아오시다가 지금은 진짜 끝이구나, 저 사람의 마음이 돌아섰구나, 그럼 나도 이제 포기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두 번째 이별을 경험하시는 물고기 자리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뭐가 되는 흐름은 사실은 아니시죠. 그나마 물고기 자리 분들께서 그 사람한테 나 이제 마음 정리했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마지막 인사 같은 톡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실 수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관계적으로 뭔가 진전이 되는 흐름은 사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기대감은 가지시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은 진짜 물고기 자리라서 그런기도 한데, 어항 속에 되게 갇힌 고기 같아요. 근데 행복하게 지내는 고기가 아니라 산소 부족한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자기가 벗어날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걸 감당하긴 너무 어려워서 슬프고 지치고 우울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시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상태라는 걸 자각하시고 내가 무리해서 뭔가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하지 않음으로 이런 나쁜 운을 조금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고기 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자리 분들께서는 사실 이제껏 가족운이 거진 한 달 동안 좋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가족들과의 불화가 생기거나, 혹은 내가 원치 않았던 파트너의 무관심, 무대응으로 인해서 실망감이 우울감으로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사실 지금 다른 상황들은 되게 좋아요. 금전도 좋고 사업운도 좋고 재판 같은 거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것도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떤 일의 마무리를 내가 지었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 시기에
거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흐름이라 거래 계약이랑 조금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율을 해서 성사시킬 수 있는 흐름까지도 보여집니다. 투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흐름이기도 하세요. 양자리 분들은 지금 거의 유일한 별자리네요.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자리 분이 원하시는 어떤 특정한 관계성, 유대감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서 내 인생 뭐 되게 우울하다, 박복하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뭐가 잘 된다라고 한다고 진짜 다 잘 되시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되게 잘 버는 사람이 뭐 가족운이 안 좋다던가 가족운이 정말 좋은 분들은 금전운이 좀 안 좋아진다던가 원래 그 운 자체가 세밀하게 보면은 어떤 운은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동일한 시기에 어떤 운은 내려가고 이게 다 달라요. 양자리 분들이 사실 이제껏 가족이나 내 파트너 혹은 뭐 친구일 수도 있겠죠. 가족처럼 느껴지는 내 지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틀어지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면 뭐하나, 내 주변에 사람 하나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래요. 지금 본인 상황 되게 좋아요. 그 사람과 잠깐 틀어지는 거지 완벽히 지금 끊어지는 상황도 아니시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본인이 먼저 성격이 막 급해지셔가지고 제가 나를 완전히 배신하고 갔어. 내가 이제 쟤 안 보고 살 거야. 뭔가 이렇게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양자리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상황들이 너무 좋고 특히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금전운이 되게 좋은 상태예요. 이 정도면 진짜 내가 여유롭게 뭐 큰 거 하나 살까 이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양자리 분들이 뭘 하시던 간에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실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겠고 사실 막 회사를 운영하시는 느낌보다는 스스로 혼자 일을 하시는 1인 기업 내지는 자영업을 하시는 느낌이시긴 하신데 돈이 많이 벌려져서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해 볼까 아니면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볼까 하시는 어떤 시도를 해보기에도 되게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한다는 되게 안전한 방법들 있잖아요. 혹은 레드오션에 가까운 일들 그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는 게 이롭다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양자리님들이 막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되게 전략을 잘 짜서 잘했다라기보다는 양자리분 특유의 뭔가 매력과 본인의 그냥 선천적인 판단력, 결정력 이런 것들로 되게 잘 되은 흐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본인의 감정선이 많이 불안정하시다 보니까 지금 금전은 되게 좋아졌고 사업운도 물이 올랐는데 본인이 감정이 흔들린다고 일에 대한 뭔가 판단도 실수를 하거나 미스가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감정 조절 좀 하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불평불만을 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화내고 싶고 이런 감정이 자꾸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막 감정적인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말은 했지만 다른 별자리에 비해서 막 진짜 못 견딜 정도다, 병적이다 라는 수준은 아니고 이런 거죠. 내가 다른 거 다 99점 맞았는데 어떤 한 영역만 한 45점 맞았어. 근데 그 45점이면 막 미치게 내가 꽂히는 거예요. 저것만 올렸으면 내가 다 99점일 텐데 평균. 저게 다 깎아먹네. 이것 때문에 열이 받는데 그러지 말래요. 본인에게 지금 안정적으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애운은 솔로로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사실 양자리 분들이 지금 자기 프라이드가 되게 높아요.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내가 이만큼 내 삶을 읽어오느라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랑 끝맞는 사람 만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본인의 시선이 너무 높아지셔서 내 끝맞는 사람도 사실은 성에 안 차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소개팅을 받으려 해도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둘러봐도 들어오기가 되게 어려워서 우울해하실 수 있다. 연애운 그렇게 좋지 않겠네요, 솔로분들은. 그리고 커플분들,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 있는 시간들보다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 더 여유롭고 이 사람이랑 있는 게 과연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십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사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양자리 분들이 내가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가장 빨리 아시는 파트너 분들이 많이 버거워한다라는 카드가 뜨셨기 때문에 네, 두 분 다 감정이 좋지 않은데 양자리 분이 자존심을 굽히고 먼저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상대방도 그런 모습에 질려서 서로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하시면 되게 양자리 분들이 당연히 이 사람이 연락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상대방이 아직은 양자리 분들께 마음이 많이 돌아서 있는 상태라 연락은 오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연애가 아무리 잘 풀려도 사람이 돈이 없으면 굶게 되고요. 사랑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헤어지는 게 연애이기 때문에 돈도 잘 버시고 내일 똑부러지게 잘하는 그런 상황인 양자리 분들이 저는 좋아 보이시니까 연애나 내 사람들과의 관계성보다는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미래 계획을 좀 세우면서 활기차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양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황소자리 분들 지금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고 이거저거 하고 싶은 어떤 흥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생겨나시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시네요. 근데 지금 당장 본인이 원하는 어떤 안정감을 갖기에는 그리고 황소자리 분들이 어떻게 계획했던 것들을 해나가기에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신데 황소자리 분들이 이 시기에는 완벽주의가 너무 과해져가지고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게 저래서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한 것들을 진행하지 못해서 본인이 되게 답답해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대인관계운이 그렇게 당장은 좋지 않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막 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황소자리 분들이 내 사람이다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생각보다 신경을 덜 써주네. 내가 노력한 만큼 이 사람들이 나에게 배려를 해주진 않네. 이런 거를 많이 실감하시면서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왜 쟤네들한테 저렇게까지 잘해줬지? 라는 마음을 뭔가 가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황소자리 분들께서는 어떤 좀 자잘한 실망이 좀 쌓여져서 내가 속한 가족들, 내가 속한 어떤 커뮤니티, 노는 친구들, 혹은 회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고 여기는 진짜 내 평생 직장이다, 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나의 믿음에서 많이 멀어지는 그런 한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께서는 사실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현실 도피를 하고 싶어 하시거나 일을 진행해야 되면 일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자꾸 신경이 빠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가령 오늘의 어떤 주문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TV 볼래, 게임할래, 이따가 할래.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본인의 완성도나 아니면 본인의 평판이 흔들리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답답해하시는 이유는 잘 알겠지만 본인이 하셔야 될 일들은 좀 꼼꼼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물욕이 많이 올라오시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세요. 경제력이 지금은 막 엄청 좋을 시기는 아니실 것 같거든요. 있는 돈 까먹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현실 도피로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금전적으로 손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주의하시고 투자는 절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진짜 막차 타서 내가 잘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완전히 물리고 엄청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시고 주변 분들께도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되게 이 시기엔 투명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한 거를 남들이 야, 너가 그런 얘기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 라는 어떤 비난, 원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대화를 하는 것도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멘토, 나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시는 게
같고 차라리 일을 조금 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직장인분들이 일을 못 쉰다는 거 정말 잘 알지만 어려운 일들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요. 사소한 것들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 일의 경중을 따지셔가지고 순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황소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까지 뭔가 노력을 되게 많이 해오셨는데 그만한 성과가 잘 안 나가지고 속상하셔서 그냥 외면해버렸다라는 느낌도 드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많이 생각하는 것도 좋고 뭐 사실 일을 해나가라고 하기에는 기반이 아직 안 닦여 있기는 해요. 근데 좀 발전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카드상으로는 그냥 내가 뭐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외모 치장이나 아니면은 그냥 노는데 뭘 하고 놀면 좋을까, 뭔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연애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아쉽습니다. 나에게 뭔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과 연이 닿을 수 있고요. 자칫 이미 가정에 있는 분과 순환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썸을 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돌변해서 막 나한테 너는 나를 되게 힘들게 해.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해? 라는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한다 라는 느낌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사람들을 만나시되 너무 깊게 그 사람과 긴밀하게 교류하시건다던가 하는 등의 행동은 안 하시는 게 황소자리 분들께 이룰 것 같습니다. 커플이신 분들 중에서 특히 가정을 이루신 우리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어떤 걸 뭔가 실수를 해서 상대방과 엄청 틀어지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주식이나 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이사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뭔가 집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의견 대립이 많이 심해지셔가지고 다투고 그냥 서로 안 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문서 가지고 싸운다라는 느낌도 있으시기 때문에 대화로 잘 풀려고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이 시기엔 파트너랑 대화도 잘 안 통하는 시기래요. 화만 나가지고 막 소리 윽박 지르고 그러는 상황이 좀 지속될 수 있으시니까 아예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외면하는 게 나은 시기일 수 있어요. 이 시기는 대화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회운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고 자칫 내가 뭔가 파고 들어가다가 가령 인스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가 만나던 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라던가 아니면 누군가와 동거하고 있었구나 라던가, 유부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돌싱 같은 느낌이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내가 얘를 싱글인 줄 알고 만났는데 뭐 이런 해프닝이 좀 나쁜 게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사실 연애보다는 본인이 뭐 하고 지낼지에 대해서 빠지는 시기고 일을 너무 놓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업은 합격은 이런 거 전혀 안 보이시고요. 금전적인 소득이 잘 나오는 시기라기보단 일에 대한 자꾸 지연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황소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쌍둥이 자리분들의 즐거움이 보여지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쁘네요. 왜냐면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은 대체로 자기 일에 몰두하거나 연애에 몰두하거나 뭔가에 하나에 되게 열심인 느낌이어서 연애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진짜 공부하듯이 한다? 되게 성실한 모범생처럼 난 다른 거 할 줄 몰라, 이것만 해, 뭔가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의무감으로 뭔가를 하셨다면 이 한 주간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 일에 대한 변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일 사람들과 즐거운 한때 혹은 아예 진짜 새로운 어떤 탐험 같은 느낌으로 무언가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뭐 내가 예전에 번지점프 못 해봤다 라고 하면 번지점프 한번 뛰러 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가신다던가, 내가 사막을 못 가봤어 이러면 사막에 있는 국가로 한번 가보자 하고 표를 끊는다던가, 내 인생의 재미를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진로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할지언정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하거나 안정감이 있는 직업군들보다는 진짜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거 혹은 내 친구들,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런 일들을 선택해야지 쌍둥이 자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운기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20대에 아직 진로를 못 잡은 분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3, 40대 분들, 특히나 직장인 분들은 내 일에 대한 변동을 막 빨리빨리 일주일 내로 고민해서 막 뚝딱뚝딱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 또한 사내에서 그냥 가볍게 무슨 동아리 같은 데를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우리끼리 뭐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사내 동아리로 밴드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 공연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 판이 커져가지고 그냥 사내 동아리에서 소소하게 했으니까 사내 공연하자, 버스킹 정도나 하자 이랬는데 어떤 공연에 나가게 된다던가 하는 등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취미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되게 가볍게 시작했는데 거의 평생을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시기라 내가 관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혼자서 와인을 마시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동호회에 나갔더니 거기서 뭐 창업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어떤 활동을 해보자, 뭐 리뷰하는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자 라는 걸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평생 해도 좋겠다, 회사 때려치고 우리 이거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운때가 잘 따라준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서 본인이 뭔가 재밌게 해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판이 커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이제 억눌려왔던 어떤 열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시도해보시는 게 좋겠죠.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되게 다양화됐잖아요. 채널들 자체가 굉장히 플랫폼들도 되게 다양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묵혀놨던 나의 예술성,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나이에 불문하고 도전해보기에 되게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하시기에 되게 좋은 흐름이고 저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선생님. 사업을 열심히 운영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이벤트들, 사람들이 재밌게 놀 수도 있는데 어떤 커뮤니티를 모여서 하면은 더 좋게 만들 법한 그런 이벤트를 열었을 때도 좋다는 거죠. 사실 되게 큰 규모의 일들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 소소한 규모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SNS에서 우리 가게,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입소문 내주면은 서비스를 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3, 4명 오셔가지고 얘기해드리면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엄청 그게 뭐 전국구로 퍼져가지고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를 감수는 해야겠지만 더 큰 이득으로 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 가게 이름이 널리 퍼진다던가 내 업계의 이름이 엄청 퍼진다던가 하는 등의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에도 행운이 따른다고 하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이런 두려움 없이 다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운이 애초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요즘에는 사실 예전보다는 인맥 사회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로 다른 재능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같이 도모하면 재밌는 뭔가 프로젝트성 컴퍼니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친구들 3, 4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걸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원래 동업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활동들을 재밌게 해나가시는 건 좋은 한때입니다. 근데 금전운이 좋은 한때는 아니에요. 이름은 알려진다라고 했지만 이번 한 주간 돈이 잘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이름까지는 어쨌든 알려지는 상황까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사실 아이돌 하시는 분들, 가수 뭐 이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께 되게 좋죠.
키플레이어로서 내가 엄청 사람들 앞에 나서면 조용한 때인데 사실 엄청 그런 연예인의 느낌은 아니시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소소하게 뭘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이 뭘까를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학업운이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나름 시간 맞춰서 공부는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쑥 몰두하기보다는 자꾸 저것도 해볼까, 다른 것도 해볼까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험생이다라고 하시면 이 시기에 본인이 놀고 싶은 욕망, 이거저거 하고 싶은 욕망을 누르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합격은 취업은 뭐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시도해보고 노력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당장 급해서 뽑아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본인이 들어간 곳에서 빡세서 며칠 보고 미안한데 우리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너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기에 회사에 들어가셨다, 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면 본인의 행동 거지를 좀 많이 유의 깊게 생각해보고 활동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뭔가 옷 같은 거 예쁘게 입고 SNS에 사진 열심히 올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져서 연애운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삽니다 이런 거 뽐내기 좋은 운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SNS 하시는 분들께 되게 좋은 운인데, 연애운 그래도 짚어드리자면 새로운 사람이 눈에 딱 튀지만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감성 자체가 영해요. 나쁘게 말하면 어린 마음에 가볍게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관계는 맺어갈 수 있는데 알면 할수록 책임감이 없는 사람 같아서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처음부터 좀 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플운 같은 경우에는 커플이신 분들 중에 부부이신 분들 임신운이 커요. 사실 뭐 이건 커플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임신은 크시니까 유의하시고,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상대방을 보고 내가 되게 열이 받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네요. 연락이 닿아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쌍둥이자리 분들이 감내해야 될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어찌어찌 이번 한 주 동안은 대화를 하고 연락을 하시더라도 재회로 완벽하게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모습까지는 아니라 너무 큰 감정 소모를 할 바엔 전 안 만날래요 라고 한다면 그냥 애초에 연락 안 받고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금전운이 막 좋지 않아요. 특히나 내 옷에 아니면 먹고 놀러 가고 이런 거에 돈을 펑펑 쓰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진짜 플렉스에서 열심히 놀러 다니는 모습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한때도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너무 과하지 않게 빚지지 않을 정도로만 신경 써가지고 힐링하시는 한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쌍둥이 자리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계자리 분들은 역시 연애운이 제일 눈에 띄네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껏 너무 행복했던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애를 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즐거웠다 라고 했던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좀 끊어내려고 계자리 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안 돼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고, 내가 자칫 잘못하다간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거나 더 장기 연애로 흘러갈 것 같은데 이래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자리 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이제껏 연애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연애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연애할 마음이 없었던 어떤 자리에서 뭐 회사나 아니면은 뭐 잠깐 들른 카페나 뭐 운동을 하러 간 뭐 스포츠 센터에서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미친 듯이 달려와서 나 너 좋아해 계자리야 만나자 하고 뚝딱 만나게 되는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 그런 흐름이 우선은 보여지네요. 전자는 조금 고민스러운데 후자는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자리 분들은 이 시기에 사람 자체가 계산적이 되실 수도 있고요. 사리 분별을 진짜 노력해가지고 막 구분하려고 하고 재밌는 사람이라는 평보다는 원리 원칙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공명정대한 사람 뭐 이런 이미지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자꾸 흔들어 놓는 그 사람 자체가 조금 버겁기도 하고요. 사실 스타일이 되게 다르죠. 내가 되게 이지적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되게 감정적으로 막 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과 현실을 아는 사람과의 그런 괴리감 때문에 이 사람이랑 만나는 게 맞나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개자리 분들이 혼자 너무 힘들게 있으시다가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는 모습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업무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개자리 분들이 이제껏 되게 방어적으로 되는 것만 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내가 도전 좀 더 해보고 모험적으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내가 다 실현해 본다 라고 구체적으로 뭔가 큰 물에 뛰어드시는 그런 흐름이에요. 뭐 사실 리딩을 굳이 해야 된다면 학업운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뭐 의대를 목표로 내가 오수, 육수까지 해서라도 들어간다. 이런 흐름으로도 읽어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학업적인 것들보다는 저는 본인이 사업하시는 것들 혹은 본인이 지금 현재 직장에 있으시다면 그 커리어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 선택을 밀고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지세요. 가령 회사원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창업해도 되겠어. 내가 어느 정도 커리어 쌓았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창업하기 위해서 사업자부터 내자. 뭐 이런 큰 결정을 실행하는 도입부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자리분들은 지금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열정으로 본인이 뭔가 일들을 도모해 가시는 느낌이 커요. 사업은 되게 좋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시도하는 것들이 저는 악수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본인 사업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해서 움직인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직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동수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사도 좋고 뭐 부서 이동도 나쁘지 않은 한때예요. 그리고 개자리 분들이 뭔가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발동에 걸린 것들 다 괜찮습니다. 근데 개자리 분들이 지금 제가 연애운은 좋다고 했는데 내 일과 연애는 진짜 불가항력으로 내가 의도치 않게 휘둘린 거라면 가족들, 지인들에게는 조금 많이 냉정하거나 사람들의 감정을 많이 못 보살피는 그런 한때일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개자리한테 그렇게까지 내가 신경을 써줬는데 개자리는 지밖에 모르지?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고 연애운 아까 케이스별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분들은 내 마음을 뒤흔들 법한 그런 사람이 뚝딱 하고 나타나서 갑자기 관계 진전이 확 될 수 있는 흐름인데 본인 입장에선 이 사람이 되게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요건들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그 사람의 매력, 얼굴, 몸매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악수를 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한 궁합 같은 거는 따로 보는 게 물론 좋겠지만 물론 이거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리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 만나도 될까?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은 따로 상담받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또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흐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재회 절대 안 해 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미친 듯이 연락이 오고 만나자라고 난리를 쳐서 얼렁뚱땅 만나게 되는 그런 흐름도 기대해볼 만하고 과거에 대한 그리움도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재회운도 나쁘지 않죠. 근데 커플이신 분들은 관계를 유지는 하실 건데 진짜 이 관계가 좋은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뭔가 이런 느낌이네요. 파트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각자 이제 결혼을 하신다면은
결혼을 하실 분들도 사실 양가의 가풍이나 서로를 대하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그게 좀 잘 맞지 않나서 얘랑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커플이시라면. 부부이신 분들은 고부 갈등 같은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 사람을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자리 분들이 사실 돈을 벌려는 사업군에 계신다기보다는 어떤 기술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승진운도 있으시네요. 지금 5월달 정도라서 5월달에 뭐 인사 이동이나 뭐 그런 평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께 좋은 운이니까 뭘 하시든 간에 내가 해야 되는 거 다 성취할 수 있으시니까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한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자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사자자리 분들은 노래가 떠올라요. 리쌍 노래 중에 헤어지지 못하는 남자? 떠나가지 못하는 여잔가? 죄송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 노래가 떠오르는 게 재회수도 보여지고 그에 더불어서 이별수도 보여지는 그런 되게 파란만장한 일주일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뭐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자자리 분들 신변에 엄청난 변화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서 막 사건 사고를 나에게 안겨다주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대요. 사자자리 분들은 사실 이제 뭔가를 기대하거나 행복감에 젖어서 이러함보다는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자, 뭐 더 유명해지거나 더 돈을 벌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마인드를 좀 단련해 나가자, 이런 도닦는 도인 같은 마음으로 지내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선은 이동에 대한 변동수가 많이 있어 보여요. 직업도 바꾸실 수도 있는 흐름이시고, 혹은 지역과 지역을 좀 오갈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이 진짜 정신없이 바쁜 한때가 되지 않을까 싶으신데, 이 시기에 내가 이제껏 뭔가 잘못했던 것들 혹은 나한테 화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와서 사자자리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따다다다 싸울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재회운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막 예쁘게 나 사자자리야 너 만나고 싶었어 이게 아니라 야, 너 나한테 어떻게 그딴 식으로 돼 있냐? 뭐 이러면서 서로 욕하면서 싸우시면서 재회를 하자고 연락한 건 아니죠, 사실. 싸우자고 연락한 건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서로 속 시원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쟤한테 잘못했네. 서로 이렇게 잘못을 통감하고, 야, 그럼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까? 약간 이렇게 화해 모드로 갈 수도 있는 흐름이긴 한데, 사자자리 분들은 사실 지금 연애에 대한 기대도 딱히 없고 돈에 대한 기대도 딱히 없고, 그나마 업무적인 거는 사자자리 분들이 좀 내 스스로 나 열심히 해왔다, 이 정도면 잘했다 라고 뿌듯함을 느끼는 어떤 지표가 있으신가 봐요. 그거 자체만 잘 내가 유지하자라는 마음이 크신데, 주변 상황에서 하도 들볶이고 사건 사고가 막 빵빵 터지고 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난리치고 이런 거 보니까 아, 그냥 혼자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한때네요. 연애운 얘기하다가 또 빠졌는데, 아무튼 사자자리 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그렇게 평탄하게 만사 형통하다라고 말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실 수 있으시니 핸드폰을 꺼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꺼놨다가 이제 다음 주쯤에 몰아서 보세요. 업무적인 연락 말고 사적인 것들은. 그래도 사자자리 분들이 감성이 좀 메말라 있다가 사건 사고 터지니까 내가 이것도 해결해줘야 될 것 같긴 하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줘봐야 될 것 같고 이래서 몸이 바쁘지만 뭐 그래도 내가 살아있긴 하군 뭐 이런 실감을 얻을 수 있는 한때네요. 사업적인 거래 계약 절대 안 되고 투자 절대 안 돼요. 뭐든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시기에 뭘 시도하지 말아요. 그나마 공부는 하셔도 좋아요. 아주 빵빵 터지니까 내가 믿을 건 나밖에 없구나 생각하시면서 자격증 공부 아니면 뭐 학위를 따시려고 찾아보는 것도 좋은 한때이긴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자자리 분들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회사를 들어가거나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가 되게 안 좋은 곳일 수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되게 신중히 선별해서 고르시는 게 낫고,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된다. 사소하게는 뭐 핸드폰 바꾸시거나 컴퓨터 바꿔야 된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동수가 그렇게 본인에게 좋은 작용을 한다고는 보여지진 않으셔서 되게 사고수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운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연애운을 그래도 읽어드려야겠죠. 너무 난잡하고 너무 복잡해서 사실 케이스 하나다라고 말해드리긴 굉장히 어려운데,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사다리 분들이 전 남친, 전 연인, 전 남편, 전 부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혹은 내가 연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서로 싸우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싱글운이 좋은 연애로의 발전이 아니라 이전 사람과의 이제껏 풀지 못했던 앙금을 다시 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연애가 잘 되는 흐름이다. 연인이 생긴다는 흐름은 아니고 싸우고 이제 잿더미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우리가 실망했지만 역시 노력해보자 라고 서로 으쌰으쌰 하다가 또 한 번 심하게 싸워서 역시 우린 아닌가 봐 하고 완전히 기대감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헤어지진 않으려고 노력은 하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네, 아직은 못 헤어지겠나 봐요. 뭐 어쨌든 제외우는 아까 케이스 살짝 말씀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사사리 분들은 많이 화도 나고 그리고 미안해도 하시고 이런 감정적인 업다운이 되게 심하시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업무적인 것들, 일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의 결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건, 사고의 중심일 땐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긴 하지만 휘말렸다면 본인이 냉정하게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사자다리 분들께도 관계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게 좋진 않아요. 여기저기 사고 나가지고 보상금, 합의금으로 안 나가면 다행인 한때라 내가 만약에 돈을 안 쓰고 잘 지나갔다라고 하신다면 조상신이 도왔구나 하면서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자다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처녀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녀자리 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단호해지실까요? 혹은 누군가가 나에 대한 제안, 내 감정을 받아주지 않아서 속상해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을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천연소리 분들께서는 이 시기에 뭔가 감정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요. 굳이 구태여 내가 왜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 라는 마음이 많이 올라오셔서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좀 무뚝뚝하게 행동하실 수 있는 한때예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내가 이제껏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게 서비스업이 아니라 그냥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괜찮은 운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 이 사람이라는 게 업무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천여자리 분들께 지금 오퍼가 들어와서 일을 처리하시는 새로운 관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약간 서비스용 멘트를 혹은 서비스용 대화를, 스몰톡을 더 이어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시간 낭비라 생각하고 감정 낭비라 생각하시고 지금 되게 무기력에 많이 빠져 계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처녀자리 분들께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도 되게 귀찮은 한때인 것 같아요. 그냥 사방팔방 나한테 치근대는 거 짜증나. 너네들이랑 안 놀아. 뭐 이런 느낌이시거든요. 업무적인 것들은 잘 해내겠지만 대인관계운은 꽝이고 연애운도 더불어서 좋은 한때는 아니실 것 같네요. 회사에 어디 들어가고 합격하시는 운은 거의 없겠고 거래 계약도 안 보입니다. 투자운은 손절하는 케이스에 더 가깝죠. 실망하고. 그래서 추천은 안 할 것 같고 가족과의 관계는커녕
주변에 친구 하나 없이 나 혼자 지내는 느낌이고 있던 연인도 헤어지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면 유의하시는 게 좋겠죠. 악담만 하는 것 같지만 악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껏 감정 노동을 좀 많이 해오셨나 봐요, 천연살이 분들이. 그래서 좀 덜 감정적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고 감정 노동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일적인 거, 머리 쓰는 거, 업무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건 뚝딱뚝딱 해야겠지만 더 이상 내가 더 우울해지는 일들은 안 할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업무적인 것, 금전적인 것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마 생활을 좀 정돈하고 싶나 봐요. 어차피 돈도 안 되는 거, 어차피 나한테 크게 도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노력하기보단 그냥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들만 하고 우울감에 빠져도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한때라 친구 만나는 것도 재미없고 놀러 다니는 것도 되게 싫어하시고 뭐 문화생활 같은 거를 감상할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차라리 심리 상담 받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정도면 심리 상담 못 받는 정도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좋지는 않을 거고 가볍게 뭐 정신의학 닥터들이 요즘에 그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어플도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가볍게라도 하세요. 뭔가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 뭐 돈이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나에게 정보적으로 습득이 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선 관심이 가는 시기라 사실 타로 이런 것도 안 들으실 한때예요. 우리 천연살이 분들은 이 시기에는 뭐 그딴 거 봐서 뭐해 이럴 텐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만든 컨텐츠들 한번 이용해 보시고 연애운도 사실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죠.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분들은 본인의 벽이 되게 높아요. 혹은 내가 좋아하게 된 그 남자가 너무 잘나는 사람이어서 되게 싸가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오는 여자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벽을 되게 높게 쌓아놓을 거야. 이 벽을 쌓아 올라오는 그런 사람만 만날 거야. 뭐 이런 콧대 높은 남자를 좋아하게 돼서 속상해하시는 천연자리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좋아지는 흐름은 사실은 없고 서로 지금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렇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연애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차라리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편하게 더 친밀도를 높이는 게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습니다. 커플이신 분들 서로 지금 일하느라고 감정적으로 많이 삐뚤어져 계시네요. 야, 미안. 나 일해야 돼서 이번 주 못 만나. 오늘 밤에는 그냥 자자. 나 너랑 연락할 시간도 없다. 피곤하다. 이런 상대방 때문에 속상해하는 처녀자리 분들도 있고 스스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실망이 쌓일 수 있는 그런 한때입니다. 근데 헤어질 그런 흐름은 아니시고 나 혼자 우울해하다 많은 정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누군진 모르겠는데 철옹성이에요. 안 해. 재회 안 해. 이러기 때문에 재회가 그렇게 좋은 한때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득될 일들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감정 낭비, 시간 낭비, 노동 낭비 안 할래. 이 스탠스여서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요. 우울증이 많이 심한 상태시니까 본인이 이걸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천연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칭자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건 되게 잘 되고 어떤 건 최악이고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이 내가 의도치 않게 나오시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한때라고 할까요? 감정적으로 와 내가 이번 주 한 주 되게 좋구나 느끼셨다가 갑자기 확 다운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대인관계운 좋고 가족들 간의 운도 굉장히 좋은 한때예요. 특히나 천칭자리 분들이 사람들에게 되게 예쁘게 보여지는 한때라 이게 단순히 외모가 예쁘다도 되지만 귀 있다? 라는 단어가 한때 되게 유행했었죠. 쟤는 천칭자리는 사랑만 받고 자랐나
있나 봐. 되게 예의 바르고 애가 착하고 맑은 이미지여서 보기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예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갑작스럽게 내가 의도치 않게 뭔가의 관계가 깨지거나 혹은 이 정도면 배신에 가까운데 내가 진짜 친밀하게 느꼈던 어떤 사람은 나를 되게 증오하고 이 시기에 그걸 터뜨리게 되는 그런 것도 보여져요. 그래서 대인관계운이 좋다라고 했는데 친밀한 네 사람 하나 놓치는 게 더 최악일 것 같아서 10사람의 사랑을 아무리 받아봤자 한 사람, 내 진짜 친밀했던 오래된 사람 하나 잃으면 그게 더 손실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 식의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만 내 주변에 진짜 오래 같이 있어준 사람에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은 한때신 것 같고 업무적인 진전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지는 한때인 것 같아요. 금전운이 좋기보다는 가족여행 혹은 혼자만의 호캉스 등을 계획하시다 보니까 돈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흐름이라 투자 내지는 금전적인 어떤 추가적인 좋은 소식 이런 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정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저거 많이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에요. 뭐 일일 클래스를 들으려고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전에 내가 요트를 못 타봐서 요트를 한번 타봐야지 하고 제주도로 딱 떠나신다던가 하는데 뭔가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해나갈 수 있고 바다와 관련된 흐름이 많이 보여지네요. 그런데 다녀오셨다가 이제 내가 너무 과하게 돈을 많이 썼나 하시거나 너 그렇게 놀러 갈 여유가 되면 나한테나 잘하지 뭐 이런 비판을 파트너한테도 들을 수 있고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들을 수 있겠죠. 물론 가족은 대체로 다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약간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나를 다 좋아하는데 한 명 정도는 나를 되게 극심하게 싫어해서 본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한때로 보여집니다. 연애적으로 읽히면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싱글이신 분들은 가볍게 어디 놀러 갔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양양에 서핑하러 놀러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랑 막 친해져서 다 같이 놀게 됐어. 근데 거기서 이제 연애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다 거짓말로 일관한 사람이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가정이 다 화목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바람 폈네? 이런 것도 가능한 운이에요. 물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라고 하시면 정말 다행인데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재회를 바라신다 라고 하신다면 본인이 한참 즐겁게 지내는데 갑자기 본인 기분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연락이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천칭자리가 원하는 재회보다는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그냥 나를 잊고 사라졌으면 하는 애가 갑자기 연락 와서 내가 지금 현재 즐거워했던 그 기분마저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운은 맞아요. 본인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올라가는 시기고 무엇보다 남들이 다 나를 예뻐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뭘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돈이 막 많진 않아도 내가 굶어 죽진 않으니까 행복해 이러는 한때인데 어떤 성취가 없어서 너무 즐거운데 상처 주는 사람의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주말쯤엔 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지 대체적으로는 즐거운 한때니까 저는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예술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 시기에 영감이 되게 많이 떠올라가지고 이거저거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는 흐름이긴 해요. 근데 전시회를 한다,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가 아니라 내가 그림 그리고 내가 작품을 만들고 뭐 노래를 만들고 이러는 기간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분들께는 진짜 최고의 운이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천칭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정갈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정갈자리 분들이 유독 댓글에 정갈자리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정갈자리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까요? 어쩌고 이런 댓글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물론 그분들이 제 이 주간 운세를 다 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긴 하는데
제가 웬만하게 좋은 운이 나와도요, 좋다라고 말하고 치우기보다는 안 좋은 점들을 더 디테일하게 리딩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원갈자리 분들이 사실 상황에 만족을 못 하시는 그런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성향을 저는 아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서 나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만사 형통된다라는 흐름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정갈자리 분들은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고 마음 아프고 이러신데 사회적인 성취는 그래도 꾸준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이 생각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그게 안 된다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이 경제적인 안정감 혹은 경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내 사람이 있을래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즐거워하면서 돈 없는 사람이랑 돈은 있는데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정갈자리 분들은 후자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내가 즐겁지 않아도 좋으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미리 판을 깔았으니까 나쁜 점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거의 정갈자리 분들은 이제까지 노력을 소진해 온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어떤 생명력을 끌어내가지고 일을 해왔고 스트레스도 진짜 최대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은 그거의 절정. 이제 받아온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뭘 받을 수가 없어. 스트레스 받는 일 못해. 이러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갈자리 분들이 스스로가 힘들어서 버거워서 그런 거지. 본인의 직장, 내 경력, 내 금전적인 수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정갈자리 최고다 라고 말하는 흐름이고, 남들이 이렇게 뭐라고 찌르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정갈자리 분들이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나는 그냥 소소하게 내 일 잘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정갈자리를 공격하고 시기 질투했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번 한 주 동안은 정갈자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을 못해서 나 스스로를 욕하는 흐름이에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일을 이제껏 해오면 뭐해. 나보다 잘난 사람 차고 넘치는데. 내가 일자리가 있으면 뭐해. 뭐 어디에 내 집 하나 없는데. 뭐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정갈자리 분들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쟤는 도대체 혼자서 왜 저렇게 마음을 쓰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나 이런데요. 정갈자리 분들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주변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실 거기 때문에 사실 소소하게 사람들과 대화로 이런 본인의 스트레스나 앙금을 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돈 벌자고 뭐 물론 유튜브를 찍는 것도 있지만 굳이 상담을 다 받으라고 말은 안 하거든요, 리딩하면서. 왜냐면 개인 상담은 진짜 저와 완전 인연이 있으신 분들만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조건 제 상담 받으세요라고 말할 생각은 없는데, 저 말고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 상황이시면 차라리 상담가를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한테 오셔도 물론 좋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거 아마 뭔가 센터에 있으신 분과 대화를 하시더라도 정갈자리 분들은 너는 나 이해 못해 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와 대화하시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우선은 말씀드릴 거고,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서 누군가와 같이 교감하거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던가 하는 활동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보여요. 근데 사실 그러지 않는 게 더 좋은 한때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정갈자리 분들께서는 사실 사람들이 나를 안 사랑해줘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랑이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배려해주지 않아서 피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많은 사람들과 내가 부딪혀보고 그 사람들이 정갈자리는 참 복받았다, 너 저런 거 참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해주는 걸 그대로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시기에 본인이 이제껏 해왔던 것들을 유지를 하려는 노력도 사실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도 거의 안 하실 수 있고, 거의 자영업이라기보다는 회사 사람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회사 나가셔서 이제 매일매일 해내야 될 막 프로젝트성 이런 일을 내가 갖고 있어도 미루거나 아니면 밑에 사람들한테 좀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한때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일적인 거를 막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왜냐면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쌓였기 때문에 사실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쉬기는 좀 불안하니까 집에서 그냥 뭐 9시부터 12시, 3시간 잠들기 전에 퇴근하고 그냥 맥주 한 잔 마시고 이런 걸로만 마음을 좀 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차라리 이 시기에는 활동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이런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뭐 상담이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리고 즐거운 어떤 활동들, 특히 몸을 움직이시는 활동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이 기회에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운동도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 산책 정도도 본인에게 스트레스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넉마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정갈자리 분들께 업무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내가 너무 나의 틀에 맞춰서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결핍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흐름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엄청 되게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이제껏 좋았던 흐름을 본인이 고착화를 잘했다? 그러니까 가끔씩 내가 뭐 가령 원래 월 100만 원 벌던 사람인데 갑자기 월 막 7, 800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게 예전에는 12개월 중에 뭐 두세 달 정도 있는 일이라면은 이제는 거의 1년의 대부분을 그렇게 월 수익을 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경제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생길 수도 있는 흐름이라 투자운이랑은 좀 달라 보여요. 내가 비빌 언덕이 생긴다고 내가 모아왔던 돈을 믿고 내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적인 거 본인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2별자리 중에. 선생님 근데 저는 거진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의 경제력이 지금 나쁜 시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생기실 수 있는데 이동을 하시는 흐름은 사실은 없고 본인이 있는 그 자리, 본인의 능력 대비 나쁜 곳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뭐 옮겨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본인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내 성에 안 차는 거지.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 많아. 내가 원하는 기준치가 아닐 뿐이지 나 정도면 나쁘지 않지라는 실감은 있어요. 우리 정갈자리 분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말해드릴 게 없네요, 사실. 지금 안정적으로 있는 그 직장 내에 있는 게 최선이고, 뭐 내가 사업한다라고 하면은 힘들고 지친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유지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속이 문들어 썩어도. 그리고 연애운을 말씀을 드리자면 싱글이신 분들은 좀 조건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본인 마음이 너무 쑥대밭이어서 이 사람을 받아줄 여유가 없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이 사람이 차고 넘치는 이성인데 내 마음이 너무 불안정해서 잡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그래도 파트너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한때인 것 같아요. 물론 장갈자리 분들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훨씬 낫다라는 실감은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정갈자리 분들은 스스로의 그런 결핍감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을 하셔야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탓을 하거나 너 왜 나한테 이만큼 노력 안 해줘? 라고 하는 건 군물입니다. 그리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차단한 느낌이 사실은 되게 많이 들어요. 상대방은 정갈자리 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재회는 없죠. 우리 정갈자리 분들이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정갈자리 분들께 본인의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결핍감을 느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저는 정갈자리 분들의 매력이고 그게 정갈자리 분들이 대체적으로 능력적인 욕심이 있으신데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뭐든 잘 해낼 수 있잖아요. 공부도 똑똑하다고 무조건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공부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갈자리 분들도 내가 내 목표를 못 가지면 속상하고 이런 거 나 스스로 잘 알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가 너무 나쁜 건 아니지만 나 스스로 너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만 나를 좀 들들 볶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정갈자리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수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좋은 운이시네요. 제가 이렇게 놀란 게 왜 그러냐면 이번 한 주 동안은 다른 별자리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애운이 최악기에 가까운 분들이 많으셨어서 너무 좋으셔서 놀랬고, 특히나 우리 사수자리 분들 중에 뭔가 사소하게 투닥투닥대는 소꿉친구가 있었다, 혹은 정말 열심히 싸우고 헤어진 첫사랑과 가까운 어릴 때, 혹은 진짜 몇 년 전에, 1, 2년 정도가 아니라 몇 년 전에 헤어진 인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다시 연락이 닿아서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결혼을 이미 했는데요, 쌤? 뭐 이러시는 분들께도 좋은 운이에요. 아이운도 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시는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싱글이신 분들 중에 조금 썸남이랑 삐걱삐걱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사람과 뭔가 새로운 공통점들을 알아내가지고, 특히나 또 유년기의 얘기를 하시면서 관계 진전이 되시는 흐름도 있어 보여요. 대회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로 진짜 우리 아니야, 우리는 맨날 써 이러셔도 재회가 뚝딱 잘 되셔가지고 여보 자기 사랑해, I love you 이러는 흐름으로 갈 수 있네요. 너무 좋고, 근데 업무적인 것들 중에서 특히나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포지션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경쟁자를 내가 눌러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집니다. 저번에 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계약직이신데 이제 정직원이 되고 싶다, 가능할까요를 물으시면서 제가 리딩으로 경쟁자가 한 명 보이긴 하는데 본인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이직하시기보단 그 자리에서 2달만 버텨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진짜 경쟁자가 있고요. 경쟁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길래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분의 흐름과 거의 동일해 보여요. 본인이 더 5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한 주에 생겨서 그 사람과 싸우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어떻게 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운이네요. 그래서 사실 사수자리인 학생분들이 보시기보단 사수자리 분들의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계신다면은 아이 교육에도 굉장히 좋고 영재 교육을 받게 되는 흐름으로도 읽혀지긴 하네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쟁에 되게 좋은 한때이기 때문에 학교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취업운도 좋겠죠? 이직운이라던가. 근데 뭔가 공채로 들어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전에 몸담았거나 내가 경험했던 이력을 살려서 들어가는 느낌이시니까 회사 선택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전운이 좋아지시는 그런 흐름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경쟁하는 직원과의 업무적인 다툼,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적으로도 돈을 많이 쓰실 수 있고, 고객 유치 이벤트에 뭔가 사은품 행사? 이런 거를 많이 하는 흐름도 보여집니다. 일반 사원이신 분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가령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사와 PT가 붙는다, 경쟁 PT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람들이랑 만나야 되니까 교재비가 들거나 아니면 내 치장하는 금전적인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져요. 그래서 금전 관련해서는 뭔가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투자한다 전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타사, 그리고 경쟁 가게와 자꾸 뭔가 겹치다 보니까,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되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려고 뭐 가령 이런 거죠. 배너를 바꾸거나 간판을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소품을 바꾸거나 그래서 본인에게 분명히 더 우위권을 가져가지만 어쨌든 돈은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리네요. 연애운이 많이 좋다라고는 했지만 연애운뿐만이 아니라 특히 나랑 되게 격없이 지내는 사람들 있죠. 진짜 친구들도 막 서로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완전 고향 친구 같은 사람들과의 인연들, 특히 뭔가 친구의 결혼식을 갔을 때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흐름도 있어서 그런 이벤트들 놓치지 말고 가시는 게 좋고, 오랜만에 좋은 연락이 온다라는 흐름도 있어서 나의 일도 좋을 수 있겠지만 남들의 일, 가족이나 친척, 뭐 내 애인의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흐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래 계약은 뭐 나쁘지 않겠네요. 엄청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분명히 본인이 딜을 하실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거는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 라는 어떤 얘기를 하긴 하셔야 된대요.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동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뭐 합격은 취업은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움직이시려고 한다면 이런 경쟁자와 싸워서 이기는 노력 대비 성과가 막 엄청 대단하게 좋다라고 생각은 안 들 수 있으시니까 더 고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옮겨도 물론 좋기는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옮기면 내가 즐겁고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 있으면 좀 더 편안한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우선은 연애운 너무 좋고 사람과의 인연도 나쁘지 않고, 경쟁을 해서 지면 문제인데 경쟁을 해서 이기니까 웬만한 운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실 테니까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사수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염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와, 염소자리 분들 리딩 너무 좋네요. 우선 사수자리 분도 너무 연애운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결이 다른 게,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진짜 내가 한눈에 반한 사람과 뚝딱 인연이 만들어지는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맨스 영화 보면 대체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빠지는 시간이 5초 내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흐름도 분명히 보여지시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더 좋은 흐름이네요. 썸남 썸녀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과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십니다. 연애가 좋기 때문에 뭐 싱글이신 분들 말씀드렸고, 커플이신 분들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좀 서먹서먹 하셨던 분들이어도요,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봤자 내 사람만한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감정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흐름이시거든요. 그로 인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한때가 되실 것 같아요. 진짜 붙어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흐름도 보여지시고, 일상생활을 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죠. 출근하고 퇴근하면 무조건 내 애인이랑 내 남편 와이프랑 꼭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연애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고 대체적으로 남자분이 좀 더 연상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여여거나 남남 커플들은 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대체로 염소자리 분들이 사랑을 받는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또한 내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보여지네요. 염소자리 분들이 연락하면 나도 사실 염소자리 너가 너무 그리웠어 하면서 재회가 수월하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거래 계약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시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도 좋을 거고, 업무적으로 프로젝트를 내가 이름에서 지휘해야 된다라고 하셔도 누군가의 협조를 얻는 것들이 굉장히 길하게 본인에게 작용되시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염소자리 분들. 사실 사업적인 것들, 사람들과 1대1로 대면해서 하는 어떤 서비스 직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한때네요. 감정적인 거긴 한데요. 미용실, 네일 아트, 뭐
또 뭐 있지? 타투 이런 거 하시는 분들께도 되게 좋은 운이고 아티스틱한 흐름도 되게 많이 보여지셔서 내가 뭐 예술을 한다 내지는 컨텐츠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멜로 방송 작가셔도 스릴러 이런 거 말고 이번 한 주는 연애 무조건 진한 멜로 이런 거 쓰시고 사랑 노래 만드세요. 작곡하고 작사하세요. 웹툰, 로맨스 무조건 로맨스 때려요. 명수자리 분들이 그런 쪽으로 감수성이 너무 좋아지시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 염소자리 감성 막 설레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고 일반 직장인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말하는 거를 이제 이성적으로 좋게 봐서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거는 다 사람들이 받아주려고 한대요. 근데 이런 거죠. 같은 동성 간에 사실 잘 된다는 느낌은 아니고 부장님한테 내가 여잔데 부장님이 남자분이셔가지고 저 이번 주에 좀 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쉬어 염소자리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1대1로 요구를 했을 때 잘 성사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뭐 사소하게는 미용실 예약이 너무 툭딱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잘 된다던가 중고 거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도 괜찮겠네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나가긴 하는데 이게 업무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가 잘 어필을 했을 때 잘 되는 흐름이셔서 CS 업무가 중점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께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관료제의 특성이 보여지진 않지만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에게 많이 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있는 직군이다 라고 하셔도 일들이 진짜 착착착착 성사가 되는 거죠. 염소자리 분들이 이건 이렇답니다 라고 하면 알았어 수고해서 가. 이렇게 뭔가 지연되는 게 하나 없네. 한마디로 컴플레인도 잘 없고요. 윗사람들의 컨펌이 되게 잘 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력이 막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염소자리 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좀 잘해줄 때 쟤네가 나한테 잘해주네? 땡큐네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나한테 왜 잘해주지? 무슨 꿍꿍이가 있지? 자꾸 이런 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도 염소자리 분들께 굉장히 좋은 운이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연락하세요. 금방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로맨스 영화 같은 그런 그림이 보여지시고 제가 행운의 컬러랑 아이템을 그 월별 운세만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시기에 로즈 향이 나는 바디 제품, 퍼퓸 이런 거 추천을 해드리고요. 핑크 그리고 바이올렛 이런 톤들이 본인에게 좋은 운기를 더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요. 로즈쿼트라고 하는 원석이 있거든요. 그 원석과 관련된 컬러 혹은 그 원석을 지닌 액세서리 같은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럼 염소자리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